자, 세 번째로는 대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철고인감에서 이 탈탈하다라고 하는 거. 설탕의 설탕 맛이 아니라 감칠맛. 여러분들이 그 미역국을 끓이거나 모시조개국을 끓이면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그래요. 그죠? 아, 시원하다 할 때 그 시원하다는 맛은 뭐예요? 아, 달콤해 이런 맛이 아니죠. 설탕물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우리에게 자극하면서 너무 이게 시원하고 달콤하고 너무 달아 이러죠. 해산물 많이 넣고 생생한 싱싱한 야채 해산물 넣고 끓이면 어때요? 물고기 넣고 끓이면 우리가 시원하다고도 얘기하지만 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달다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그 감칠맛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된장에 들어있는 거. 차에 들어있는 그 맛이 저 대안인입니다. 아이에게 차를 주면 이 찻잔을 갖다 먹으면서 더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왜? 그 속에 있는 달달한 그 감칠맛 플러스 그 향기, 전내가 나는 그 향기가 아이들에게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는데 그때의 달콤한 맛이 대안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많은 양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대안인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고급차예요. 대안인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고급차.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맛이 좋겠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 특징이고요. 수용성 성분이고요. 근데 이 대안인은 어떤 걸 하냐면 신경 안정을 하게 해주고요. 릴렉스하는 현상을 나타내줘요. 스님들이 면벽 수행할 때 뭐 마셔요? 요즘은 뭐 마시더라고요? 요즘은 스님들도 다 드립하고 있어. 스님들도. 자, 스님들이 예전부터 정신 집중을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집중할 수 있는 선다산매에 빠질 수 있도록 차를 마셨던 것은 바로 차 속에 들어있는 이런 대안인 성분이 사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경을 안정하고요. 또 기억력을 좋게 해줘요. 기억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요. 실험을 했어요. 쥐에다가 이렇게 미로를 해놓고 쥐에다가 대안인을 투여한지 대안인을 투여하지 않은지를 두 마리를 같이 넣었더니 어떤 쥐가 빨리 빠져나갈게요? 대안인을 투여한 쥐가 똘똘해져 갖고 신경을 집중하고 해갖고선요 똘똘해갖고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걸 해갖고선 사람들에게도요 대안인을 많이 섭취하게 하고 차를 많이 마시게 하고요 수면 상태를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차를 많이 마시고 대안인을 많이 마신 대안인을 많이 투여한 그 사람들에게서는요 그 사람이 가장 안정했을 때 편안했을 때 나오는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나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하는 사람은요 베타파, 세타파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에 들어있는 대안인이 사람의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릴렉스, 편안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어떤 실험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차가 정말 좋구나. 건강해서 암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차에는 또 다른 어떤 현상,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눈 부릅뜨고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엄마가 커피를 한 주전자 타다가 주는 엄마가 현명한 엄마예요. 차를 타다 주면서 그 속에 있는 카페인은 3시간 만에 배설되니까 너 건강에도 나쁘지 않고 대안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너 공부 잘해라 하고 차를 타다 주는 엄마가 현명한 엄마일까요? 그 후자가 현명한 어머니시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차를 한 잔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주느냐?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타는 이 차를 우리 아이가 먹고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차를 타서 갖다 준 엄마가 갖다 준 차를 먹은 아이가 공부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늙은 시어머니한테 미운 시어머니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미운 애기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 정말. 그죠? 시댁 식구는 씻잖아. 시금치도 먹기 싫어.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럴수록 그분에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하다 보면 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대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답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가 좀 힘이 막 어려워서 그냥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좀 위로를 받고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냥 그죠? 그래서 남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런 강의도 와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천이 잘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게 차를 먹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여름에 흰 원피스를 입고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이제 외출을 했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흰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저기서 버스가 오더니 여기 앞에 흙탕물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촥 하고 가면서 여기 우산으로 촥 막았는데 이게 우산으로 촥 막았는데도 여기에 다 묻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 아침에 차 한 사발 마시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머릿속에서 카페인이 뭐라 그랬게요? 이야! 그죠? 카페인이 흥분해가지고 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카페인이 있다가 야, 넌 내가 아침에 먹었는데 넌 흥분할 만해. 넌 흥분해야 돼. 그러면서 막 해버렸어요. 카페인은 흥분하라고 막 흥분했는데 조금 있다가 대안인이 뭐라 그럴까요? 버스 떠났어. 버스 떠났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너 정신 차려갖고 정신 집중해가지고 너 어떻게 빨리 뒤처리해봐. 정말 이상하죠. 아침에 마신 차에는요 흥분하라는 카페인도 먹었고요 이렇게 심신 안정을 시켜주는 대안인도 같이 먹었는데 그 두 개가 어떤 거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거 말을 들어야 돼요? 결국은 대안인 말을 들지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같은 거 안에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거,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차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대안인과 서로 다른 상반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대단히 절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예요. 즉 대안인은 카페인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사람이 너무 막 다혈질이야. 애기들이 막 다혈질이고 뛰잖아요. 그런 애에게 차를 마시면 좀 사람이 차분해지라는 거예요. 카페인에 의한 흥분작용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대안인이다. 대안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정말 차에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카테친이라고 하는 것이 암도 예방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면서 좋은데 이 대안인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랑할 거가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른 데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여기 차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 비타민C는 다른 사람 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는 대안인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들어있기는 있어요. 들어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차에 들어있는 세 가지 카테친, 카페인, 대안인. 카테친은 잘 모르겠는데 대안인은 확실히 아신 것 같아. 대안인은 확실히 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암을 비롯한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이고요. 사망 1위가 암에 의해서 사망한대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암의 발병 원인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암을 극복하지 아직 못했어요. 암은 극복 못했는데 어때요? 메르스가 지금 걱정이에요. 메르스가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인데요. 노화를 갖다가 말하자면 노화를 방지시켜 주는 것도 바로 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소싯적에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돋보기 쓰고 머리에는 하얀 이슬이 막 내렸어요. 저도 이거 다 염색해서 그런 거죠. 이거 사실 다 하얀 머리예요. 여기에 쓰는데 머리가 허해갖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늙었다고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염색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얼굴에 주름도 나도 주름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주름도 생기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세월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자꾸만 해야 되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100세 시대지만 죽기도 해요. 웰빙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지금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제발 치매 걸리지 말고 내가 이제 다리 아파서 집에서 똥오줌 싸고 그러고 죽지 않기를 원망하는 웰다잉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자리를 알고 미리 수의라든지 이런 걸 내가 다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차를 마시면서 준비를 좀 하시면 훨씬 더 현명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암뿐만 아니라 치매, 관절염 이런 거, 당뇨병 이 중에 저도 이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서 앉았다 일어나면 아구구구구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것 중에 하나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도 비켜갈 수 없는 노화 안 늙고 싶은데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대요.
이 노화설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벌써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점지할 때 너는 몇 살 살고 와라. 너는 몇 년짜리야. 너는 몇 년짜리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네요. 우리 그 DNA 유전인자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자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말하자면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교통사고 나서 비명 행사하고 막 이런 자연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자연사 할 때까지 자연사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착실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암을 생산하는 원인인 활성산소, 산소 중에서 활성산소 뭐냐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암 걸리고 생활습관병 걸린다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쉬어도 될까요? 안 쉬어도 괜찮으세요? 네, 그 한 20분만 하면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근데 산소. 이영애가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피부도 예쁘고 그래요. 산소, 우리 여기 공기 중에 얼마큼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20%, 나머지는 질소가 채워져 있어요. 그 20% 산소, 나는 여기서 10분 이상 살 수 있다. 여기 10분 이상 산소가 없을 때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뭐 1박 2일이에요. 뭐죠? 진짜 사나이 보니까 물속에서 1분간 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공기 없이, 산소 없이 우리가 1분 이상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산소는 고마운 거고요. 좋은 거예요. 그죠? 산소 정말 좋은 거예요. 산소 꼭 있어야 돼. 그래서 호흡에 필요하고 생명 유지하는데 산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산소가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못을 쳤어요. 바깥에다가. 못을 쳤는데 2년 지나고 났더니 못이 어떻게 됐어요? 녹이 슬었어요. 사과를 깎아놨더니 사과가 어떻게 됐어요? 갈변이 됐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소, 부정적인 산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산소 중에서 우리가 호흡으로 들어갔던, 호흡을 통해서 마셨던 산소의 3 내지 5%가 이 몸속에서 활성산소, 활성이 뭐예요? 활발한 성질을 가진 산소. 아주 과격한 산소. 그래서 1초에 수백만씩, 수백만 번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공격한대요. 이 활성산소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몸에 해롭기 때문에 유해산소. 또 자유스럽다 이거 지 멋대로다 이거야. 지 멋대로기 때문에 자유기산소 또는 프리 라디컬. 격하다고 해서 프리 라디컬, 라디컬 옥시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소가 호흡을 했어요. 숨을 쉬었는데 이 숨을 쉰 게 이제 폐를 통해 가지고 어딜 가요? 각각의 헤모글로빈의 혈액을 통해 가지고요. 헤모글로빈에게 엎여 가지고 산소가 이제 쫙 돌아 가지고요. 우리 몸을 돌아다녀요. 각 산소를 공급하러 세포 각국에서 있잖아요. 그 피부 조직에 갖다 운반을 해야 되는데 잘 엎여 가다가 왠지 모르게 딴청을 피고 떨어져 나오는 게 저 활성산소예요. 근데 왜 잘 가다가 왜 떨어져 나오는지 그걸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좋은 일 하면 좋은데 그냥 돌아만 다니면 좋은데 그 나오는 산소가 과격하게 나의 내 몸속에서 안 좋은 부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라든지 또는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 있는 부분만 1초에 수백만을 막 공격해갖고요. 거기 갖다가 염증을 만들고요. 그 염증이 위가 헐었어요. 병원에 가면 그래요. 위가 헐었어요. 조금 놔두면 이거 이제 궤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헐은 걸 그냥 놔뒀더니 이게 종양이 생겼어. 종양이 생긴 거를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이래. 그럼 뭐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세포변이를 일으키는 게 바로 저 활성산소라는 거거든요. 1초에 수백만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다른 이렇게 종양 그런 암덩어리를 만들게 하는 게 활성산소고 그게 몸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활성산소가 나오면 옛날에는 그 활성산소를 갖다가 활성을 억제해 주는 게 우리 몸속에서 나왔어요. 우리 몸속에서 나왔는데 그 활성산소가 이제 너무 많아 나오는 거야. 어떤 것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활성산소가 더 과격해져가지고 암이 생기고 생활습관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의 생성 원인은 너무 과도한 산소 흡입. 그래서요. 운동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빨리 죽는 줄 아세요? 마라톤 선수.
하면서 산소를 막 들이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여마시니까 그게 있잖아. 어때? 다른 딴 길로 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 그래서 운동도 에어로빅 하시러 가면 이거 유산소 운동이죠. 에어로빅 유산소 운동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 스트레스는 우린 요즘 뭐만 하면 스트레스래. 현대인의 스트레스. 그죠? 이 스트레스가 정말로 암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외선. 시골 사람들이 많이 빨리 늙지요. 서울 사람들보다 피부 하얗고 깨끗한 사람보다 저 시골에 주름 많이 가고 그 시커먼 노인들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에 의한 활성산소가 많았기 때문에 늙어 보이는 거예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음주나 흡연, 대기오염, 과도한 운동, 반사선, 전자파 요새 무시할 수가 없어. 핸드폰 하나씩 안 끼고 있으면 안 되고 눈 뜨면 핸드폰 봐야 돼. 저도 그래요. 자기 직전까지 이거 보고요. 이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전자파가 많겠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많이 나오게 하고요. 병이 걸리고 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라고 보고요. 적당한 활성산소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퇴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약이 되지만 과도한 활성산소는 말하자면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억제하고 막을 거냐? 몸속에서 나와요. 그걸 갖다 억제시켜주는 게 나와요. 항산화 물질이 이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나와요. 몸속에서 나오는데 그거 갖고 채 부족해. 안 돼. 옛날 시골 사람들 요즘 암이 걸리면 다 어디 가요? 병원 가서 수술하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 암 걸렸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직장 때려치우고 부인하고 둘이 어디 가요? 시골 가. 그래서 자연식 먹어. 그 사람 살아.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과도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겼는데 그 자연식품 속에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서 나오는데 비어서 몸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바깥에 있는 음식에 있는 그 항산화 물질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식품에 있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과도하게 나왔던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면 암을 예방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평형 유지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현대인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그죠? 공해 이렇게 나쁜데 시골 가면 어때요? 공기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는 꾸역꾸역 그 다음날 서울로 가려고 또 일로 안으로 매연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아니 여기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 다 팽개치고 오늘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선에 노출하는 거 하지 말고요. 감기 오래 걸리면 면역력 약해져 갖고 이제 이런 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신선한 야채, 채소 많이 섭취하고요. 또 항산화 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거야. DHA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집에서 나 영양제 한 개도 안 먹는다. 난 집에서 영양제 하나도 안 먹는다. 저도 요즘 그러세요? 예, 식품이 가장 좋은데 저도 요즘 막 아프면 비타민도 먹고요. 여기 오기 전에 레몬 2개 짜가지고 생레몬 2개 짜가지고 맨날 하루에 한 개씩 마셔요. 여기 오기 전에 너 강의 가야 되는데 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강의 잘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돼. 남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려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몬 2개 짜서 먹고 왔거든요. 비타민C 항산화제 먹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차도 많이 마시고 하면은 이제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는 메커니즘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맨 처음에 정상세포가 이제 이렇게 손상을 받아요. 이런데 염증이 생겼다가 피부암 걸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허른 거 그냥 놔뒀어. 위가 허른 거 그냥 놔뒀어. 이때 초기화 단계 또는 이게 조금 변이 세포가 일어나갖고 촉진기가 되고요. 악성이다 그러면 암인 거예요. 피부암에 걸린 쥐에다가 이거 말라주고 먹여주고 주사를 냈더니요. 이 초기화 단계 촉진일 때는요. 암이 낫대요. 그런데 요 조금 촉진기에서는요. 암이 늦춰졌대요. 이렇게 악성화 단계에서도 암을 늦췄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이 위라고 하는 강산성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거기에서 과연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 소화가 안 될 때 뭐가 요구르트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근데 그 요구르트가 이 강한 산성이 나오는 위를 통하면 장까지 가지도 못해. 그래서 캡슐로 만들어서 위를 통과해갖고 뭐 장까지 가게 해서 장 운동을 좋게 한다. 엉터리 같은 소리죠. 그죠? 이 강산성 위에서 나오는 위액은요, 우리 빙초산 얼굴에다 뿌리면 얼굴 다 망가지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위벽은 얼마나 튼튼한지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인체는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성화되는 암 단계에서는 자, 늦춘다. 우리가 차가 좀 이런 그 암이 돼서 죽는 거, 사망 시기를 좀 늦춘다 하는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또 자. 그래서 카테친에, 그리고 또 차에 들어있는 이 카테친이라고 하는 것이 암세포 스스로가 자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해서 암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이렇게 다양한 작용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비만이라든지 당뇨, 충치 뭐 이런 거 많은 생리활성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차의 기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기능은 빵점이지만 기호 기능과 체조절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물리적으로 차를 먹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 말고 우리가 차에 미치는 거, 차의 매력과 마력이 있는 거, 아까 대안인하고 카테친이 서로 어때요? 카페인하고 서로 기량작용하는 것처럼 차가 가진 어떤 매력은 이런 정신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정성을 다한 차를 갖다가 애들한테 매일매일 엄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필의 기도하는 하면서 하면 애들이 막 자지러지죠.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애기들한테 차를 줬을 때 그 아이가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 정신적인 음료로서의 차는요, 옛날부터 차의 역사는 오래됐고요. 주로 누가 마셨냐면 남자들이 마셨어요. 여자들은 차를 하지도 않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비들, 남자들이 했어요. 주방에 들어오면 뭐 떨어진다 그러죠. 남자가, 아들이 주방에 들어오면 뭐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고 했어요, 옛날에. 그죠? 그랬는데 이 차 하는 거, 차 끓이고 이러는 거는요, 남자들이 했어요. 차에 물을 들어가면 시에 보면 맨날 오밤중에 들어가요. 맨날 밤에 왜 물을 풀어가는지 몰라요. 개울가로 가서 뭐 떠오냐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에 비친 그 달을 떠온다네요. 시에서 아주 시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풍류를 읊었어요, 선비들이. 그래 떠다가요, 차도 직접 갈고요, 손수 물 끓여가지고 물 끓는 소리가 어떠니, 새 눈이 어떠니, 무슨 개우 눈이 어떠니 하면서 물 끓는 소리까지 즐긴 게 선비들이었어요. 여자들은 감히 그 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랬던 차가 바로 뭐냐 하면,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인 군자가 되는데 수양의 도구로서 차가 쓰였고요. 불교에서는 다선일미에서 깨달음, 해탈로 가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의 수행할 때에 차가 많이 이용됐었고요.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기 위한 양생 음료로서 차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즉 유불도에서 이렇게 차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었는데, 차는 선비들이 촌수 차를 하면서 그림, 글씨, 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차부터 시작합니다. 선비들이 차를 마시고 점차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풍류를 즐겼던 것이 바로 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그 차가 바로 말하자면 정신적인 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청빈했던 그 강고 유심춘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인데요. 대원군이 저 영남지방에 유심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 강직해갖고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집에 왔는데, 선비의 집에서 손님의 밥상을 차려내야 되는데 국거리가 없었어. 국거리가 없는데 반가집에서의 내는 차에 국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맹물을 펄펄 끓여서 그 물을 10번 끓인 거거든요. 백비탕을 이제 탕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맹물에다가 물을 말아 먹으면서 국처럼 맛있다고 이쑤시고 나오셨겠죠. 그래 가는데 여비를 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잣돈을 줘서 대원군이 이만큼 가는데, 뒤에서 조금 있다가 그 하인이 헐레벌떡 선비하면서 불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에 그 선비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부고가 왔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조할 돈이 없다. 있는 나머지를 다 당신한테 줬으니까 선비님 그 아까 드린 노잣돈 다시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너로 뺏겼대요.
그만큼 청빈하고요. 당신이 당당하기 때문에 그 주었던 것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강직했던 유심추는 그 아들이 나중에 영의정에 올라갔어요. 대원군이 그 강직한 성품을 보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만 아주 옳고 정직한, 이렇게 말하자면 선비들의 도구로서 쓰였던 거고요. 수미차는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차 양식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카페인 때문에 습관성이라 차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차는 없고 차는 마시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다관에다가 이제 끓는 물을 붓게 되면 다관에 향기가 남아있는 그 향기가 배어나오는 그 차를 가지고 수미차라고 했는데 그 차는 맹물이죠. 물맛이 나는 차잖아요. 맹물차지만 그 차의 향을 느끼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선비들이 차를 가까이 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정화수입니다. 차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나한테 몸에 맞지 않거나 또는 형편이 안 됐을 때 꼭 차만 마셔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차이는 차가 아니어도 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롯한 마음을 잡는다면, 저 할머니가 어때요? 저 추운 겨울에도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빌지요. 할머니들이 주방에 앉아서 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갖고 주방 앞에다 놓고서도 어때요? 자기가 소원하고 염원하는 바를 갖다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차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화수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훌륭한 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마시고 먹으면 질병과 노화를 억제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차가 아니어도 차라고 생각하고 차처럼 생각하고 오롯한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아까 내가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걸 알아도 집에 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그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유교, 불교, 도교에서 수양과 수행하고 했던 그 도구로 사용했던 게 차를 빌어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차가 있으시면 차를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시고요. 차가 없으시다면 그야말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놓고도 마음 공부를 하신다면 가정이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원광디지털대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어요. 저희는 차문화 경영학과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세요.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요. 차의 매력과 마력은 차문화 경영학과, 차를 공부하는 학과는 우리나라 전국에 딱 우리 학교 하나예요. 저희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와서 여기 강의를 들으시고요.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들이 저희 학과는 무지하게 특색 있는 학과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원 같이요. 이렇게 뭐 자연건강 같은 약선 음식을 다루고 있는 한방건강, 요가, 또는 미용예술, 그다음에 뭐 동양학과 사주 명리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얼굴 경영하는, 얼굴 관상 뭐 이런 거 있죠. 마음, 얼굴 이미지를 관리하는 이런 내용도 지난 다음에 와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하는 강의를 학문적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있으면 저희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무지하게 1시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엉덩이 뛰지도 않고 절대 졸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시선 쫙 보내주셔서 제가 아주 신이 났어요. 왜? 아까 비타민C도 먹고 왔고 차도 한 사발 먹고 왔거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차 정말 건강에 좋은 거니까 차를 좀 많이 마시시고요. 마음 공부 많이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